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어떠신지요? 마감까지 여러분들을 위한 증시 정보 과감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요. 아직까지 HLB 주가의 여파가 코스닥을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하한가 오전장에 살짝 풀리는 듯 했지만 다시 여전히 하한가에 머물면서 코스닥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1% 넘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힘든 상황.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될까요? 사실 국내 증시를 제외하고 글로벌로 시장을 눈을 돌려본다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증시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증시는 이런 호재에는 디커플링하고 있는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 안에서의 해결법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순서는 이 시장을 또 이 시장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핫 이슈들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왜 우리 증시는 못 가나라는 볼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오늘장 눈에 띄는 주도주가 많지 않은데요. 코스피 코스닥의 장중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잘 못 보겠습니다. 승질나서 못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도 화나는 하루. 네, 전강 후약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왜 우리만 이런 생각만 들고 있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유를 찾으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같이 나오는 변화 봤을 때 장중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자꾸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선물은 괜찮은데 현물 쪽 매도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건 또 뭘까라는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난 게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전강 후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조금 좀 버텨주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변화가 들어와야 될 텐데 결국에는 선물과 맞추면서 변화가 나오는 과정 쪽에서 계속 또 괴리감이 좀 펼쳐지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나온다는 쪽이고 게다가 또 총대를 메고 삼성전자가 움직여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그나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쪽이고 게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저 PBR 관련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종목들이 조금 더 그나마 좀 힘을 냅니다. 근데 이런 거 빼고 플러스 알파가 더 뭔가를 찾게 되면은 섹터 쪽에 저는 종목들만 강할 뿐 아직 확산이 되지 않는다. 이게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전강 후약의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HLB 그룹주가 여전히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악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해소가 되고 녹아든다면 그때는 코스닥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내일입니다. 내일입니까? 네, 내일은 HLB가 좀 풀리겠죠. 풀리게 되면은 그동안 HLB가 시가총액 한 3위 정도까지 들어와 있다가 거기서 나왔던 패시브 자금들이 엉키면서 네, 나오는 맞아요. 변화가 이어졌다고 하게 되면 내일은 하한가 안 들어가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한번 흐름들로 나오면서 뭔가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HLB뿐만 아니라 시총 상위 종목들 쪽 대표적인 게 2차전지죠. 이쪽에 대해서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시장 전반적으로는 무겁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또 다른 측면들이 나오는 게 그동안에 삼성전자 때문에 좀 위축됐던 소부장들도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게 연속성이 있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변화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그동안 좀 위축됐던 뭐 미용기기 쪽 종목들도 약간 이젠 좀 변화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이슈들 무엇이 있는지 핫 키워드를 통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계좌 안에 원자재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시장 하락이라던가 시장 침체가 체감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무섭게 뛰는 원자재 가격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코로나 이후 전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생산업자들은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적인 공급과 높아진 수요의 가격 영향력이다라고 리포트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 시장이 공급자 우위로 변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재에 집중된 이 교역 장애물 확대로 인해서 전반적인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생산업자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이 계속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유지시키고 있다라는 걸로 풀이가 되고요. 더불어 ESG 강화로 인해서 생산 비용과 또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원자재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좀 크게 4개로 나눠볼까요? 일단 원유는 수요 모멘텀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그리 가파르게 나오진 않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금속이죠. 이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고 또 중국에서도의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누면서 최근 알루미늄, 니켈, 리튬 그리고 구리 가격이 핫하게 올라주고 있죠. 금과 은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 신흥국이 구조적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금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산물은 또 문제가 되는 게 가을철 라니냐 경계감도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구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알루미늄 가격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 가격, 정말 금값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다시 또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추세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에 오늘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풍산이 또 한 번, 이구 산업이 또 한 번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 원자재가 상승,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배경 무엇이 있을까요? 원자재 가격은 딱 그것 때문에 움직입니다. 공급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공급자가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게 촉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수요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봤으면 좋겠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은 앞서 앵커님께서 아주 잘 이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격이 뜁니다. 그럼 제가 중요한 게 공급자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공급자들은 그동안 비용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보다 환경들이 안 좋기 때문에 생산을 안 했던 거를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늘려볼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공급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 구리 가격만 본다고 하더라도 구리 가격이 한번 뛰었고 거기서 더 강하게 올라가지만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한 5% 올랐다가 1%씩 2번 올란다고 하더라도 관련주들은 빠집니다. 그런 어떤 종목들의 특성을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올라가는 속도만 줄어들어도 관련주에 대한 탄력들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사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을 때는 지금 나오는 시장 변화 쪽에서 쏠림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 네. 내가 대응을 미리 못했다.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죠. 네. 이 구리 가격이 살짝이라도 정체된다거나 여기에 공급자들이 투자를 늘리거나 생산을 늘리게 될 시에는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지금 잘 가고 있던 구리 관련주들이 꺾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염두하면서 현 구간의 상승이 배가 아프긴 하지만 신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원자재 안에서 우리가 구리, 알루미늄, 니켈, 리튬 되게 많잖아요. 네. 눈여겨봐야 될 테마라던가 관련주가 있을까요? 몇몇 종목들 한번 보면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구리하면 이구산업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오늘은 대창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인데 최근에 동향들 보게 되면 벌써부터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돼서 올라오는 상황 쪽에서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네. 여기서 또 샀다가는 지난번처럼 이틀 동안 가격만 정체돼도 주가는 확 빠져버리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거를 감안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비중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를 여기 샀었을 때 도움이 전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따른 노출도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략들은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선 쪽입니다. 전선 쪽을 보게 돼도 오늘 가장 많이 움직이는 쪽들이 LS, LS 에코에너지, 또 LS 일렉트릭 이런 쪽들이죠. 대표적인 LS를 본다고 하더라도 차트가 이렇게 움직인다. 거의 꿈의 차트죠. 네. 내가 저런 거 갖고 있었으면 맞아요. 거의 집에서도 떵떵 소리칠 수 있는데 근데 이 종목들의 특성은 그동안에 좀 저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측면들이 높으면서 게다가 또 MSCI 8월 달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들이 부각받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모습들이죠. 근데 보통 주가가 상승 추세를 타다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을 때 여기 쫓아가게 되면 뒤늦게 보게 되면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것도 내가 고점 잡았네 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 기억 조정되는 가격대 약 한 17만 원대 초반 정도쯤 들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쪽에서는 일단 있는 것도 좀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오늘 강한 쪽이 종합상사입니다. 저희가 보통 원자재 가격들이 뛴다 그러면은 종합상사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중에 강한 종목이 LX 인터내셔널 특히 니켈 쪽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쪽에서 갑자기 시장에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강한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격 부담이 좀 높습니다. 적어도
한 3만 1,000원대나 3만 원대 초반대 들어가는 자리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은 마찬가지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규 접근은 어렵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혹시 구리 관련주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라고 글 올려봤더니 없으신가 봐요. 너구리 라면 있다. 구리 살고 있다. 그냥 구리로만 말장난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수익은 못 내도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재치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있다는 게 저도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저는 그래도 수익을 좀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조금 전에 말한 구리 관련주라던가 이미 오른 종목들은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 오늘 뭐 무역 상사주 오르고 우라늄가 상승 때문에 원전주도 좀 부각받고 있는데 후발주로 오를 이럴 테마에 공략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리 얘기 많이 하시니까 참 구리네요. 아, 그 이야기도 나왔지만 제가 일부러 뺐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안간 원자재 하게 되면 딱 하나 철강밖에 안 보이는데요. 네. 철강 쪽도 움직일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품 가격들의 변화와 함께 움직일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보고 만약에 지금 찾으라고 하게 되면 저는 석유화학이 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예, 석유화학 쪽들이 오히려 아까는 LS는 말씀을 드렸죠. 조정치 나오게 되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석유화학 쪽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거 가다가 또 빠지겠지. 근데 중국발로 변화가 나오면서 제품 가격들 올라가고 그에 따른 영향들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아무도 관심 없는 석유화학 쪽들이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쪽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 대비 저평가로 보일 수 있을 만한 게 코오롱인던데 이 종목들도 일단은 고개를 좀 들면서 올해 지금 저항대 돌파하면서 거래가 좀 늘어난다. 이런 모습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유니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의 특성은 지금 탄산칼륨 유리인 업체 쪽에서 이제 중국이 추가로 공장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캐파는 유니드가 훨씬 더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니드에 주된 주가들은 오히려 계속 또 우상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실적도 1분기에 받쳐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원자재 관련된 쪽에 대한 종목들의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관련주를 그래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LS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화학 테마를 눈여겨보자. 코오롱인더, 유니드도 언급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장의 핫 종목 볼까요? 로보로보가 오늘 갑작스럽게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왜 올랐는지 찾아보니까 이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AMD와 손을 잡았다고 하네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AMD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의 일환인 디지털 임팩트 프로젝트 내 스템 교육에 로보로보의 콘텐츠라던가 그리고 제품을 제공할 것이다. 이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 전 너무 궁금한 게 제가 찾아보니 이 기사가 5월 16일에 나왔어요. 네. 그럼 오늘 오전장부터 갭상승을 했다면 이 기사 덕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할 텐데 오전장에 주가가 없다가 갑자기 시세가 분출되면서 상한가 갔고 그 이유와 배경을 이 기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네, 시장에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현상들도 많이 벌어지죠. 맞아요.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왜? 그러면서 갖다 붙이는 현상들도 나온다고 보는데 솔직히 그렇게 되면은 이런 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로봇 쪽으로 전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한 3분의 1은 올라가는데 한 3분의 1은 빠집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로보로브나 아니면 또 최근에 좀 정체했던 종목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나오는 약간 근거대기, 후발적인 근거대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AMD가 붙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 또 유수의 기업들과 협력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인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교육용 쪽에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이런 쪽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맞아요. 돈 버는 쪽과는 조금 연결이 안 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 쪽 관련된 쪽도 물론 성장주 관점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성장주 쪽은 언제 움직이냐면 금리가 본격적으로 좀 떨어지기 그때보다는 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높은데 본격적인 금리 떨어지면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붙이느냐 아직은 조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거나 아직은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흐름을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용의 콘텐츠가 좀 핵심이라는 게 과연 로보로보가 이 AMD와 손을 잡고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대하는 건 이 문구가 아닐까요? 보시죠. 양사는 추후 스템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용 로봇을 공동 연구하여 개발하는 협업을 논의 중이다. 교육용 로봇을 같이 개발하면 나중에는 다른 로봇도 같이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더해 보태서 오늘 로보로보의 상한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앞서 이제 교육에 약간 물음표가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로보로보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슈에 주가가 반응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지 조금 더 욕심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네. 하지만 내일이라도 갭상승이 강하게 나와서 한 번 더 움직인다. 일단 정리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거는 로봇 쪽에서도 관심은 필요하지만 시장이 관심 있는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AI가 붙어서 로봇이 앞으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겠다.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로봇에 들어가는 AI는 이제 멀티모달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AI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결과를 보여주는 어떤 인간을 닮은 어떤 개체다. 이런 쪽에선 관심이 높은 건 사실인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돈을 벌겠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로봇 회사들이 지금 돈 버느냐? 돈 버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럼 돈 버는 그림들을 갖춰가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딱 하나 뒤에 대기업들이 있고 네. 그에 따라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회사들 쪽으로 한정 짓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그런 쪽에서 아직 밑그림을 크게 보여주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개별적인 이슈 가지고는 그냥 트레이딩 정도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대응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보로보와 유일 로보틱스 또 몇몇 로봇주들이 상승해서 로봇주의 반등이 시작이 됐나 하고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자료도 많지 않았습니다. 왜 현재 관심이 없을까요? 실적 수준이라는 데 답이 있어 보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대표적인 로봇 대장주죠. 실적이 다소 아쉬웠어요.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 매출액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와 비슷하게 나왔고요. 전분기보다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도 이마저도 잘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로봇 기업들의 숫자는 아직은 이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으면서 투자자분들이 현재 쉽사리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은 그래도 밝습니다. 2분기 이후에 북미 시장 고마진의 H시리즈 판매 본격화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또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다라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체적인 로봇주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런 실적 아직까지 찍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로봇을 본격적으로 담는 게 좋은 전략일지요? 담는 것보다 물려 있다고 보셔야겠죠. 네.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느냐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거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또 뭐를 또 LG전자가 또 뭐를 하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면서 대량 양산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판매까지 하는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해당 업체들은 돈을 번다는 얘기로 나오겠죠. 네. 그런 어떤 근거 있는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 쪽에서 AI가 붙어서 뭐를 하는 이런 변화를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을 기다리되 그런 거 확인하면서 움직여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회사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지금 가장 보게 되면 차트도 기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꿀럭꿀럭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모여서 다음으로 가느냐라는 쪽에 대한 기준점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한 17만 원대 초반 정도쯤에서 큰 변화 없이 움직일 때 그럴 때 혹시 약간 선취매 정도는 가능하겠는데 그거 이후로 탄력을 받는 것들은 아마 스토리가 좀 맞춰줘야 되겠죠. 아직은 본격적인 움직임은 조금 더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 지난 3월에 머지않아 로봇주 폭발 상승할 수 있다. 고민 말고 이 주식 보세요라는 제목의 유튜브가 올라온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현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턴어라운드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했는데 혹시 고민 말고 이 주식 보세요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을까요, 당시에? 일단은 그때 과연 좀 난감하네요. 이런 것까지 또
요약해서 예, 얘기를 하시는데 네. 물론 썸네일은 제가 안 썼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때 나왔던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 특히 아마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핵심이 그거였을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테슬라와 그 전반적인 로봇 기업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 내용들은 그랬습니다. 아직 적극적으로 투자할 회사들은 많지 않고 차라리 그런 트렌드가 맞춰졌을 때 국내 기업들을 그때 보자.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 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일단 흐름은 이제 트렌드는 맞게 되게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화들이 국내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맞춰지는지는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극적인 썸네일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내용을 체크해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이 방금 언급한 내용이 그 영상의 주제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